에코프로 BM 전일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는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머티까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16.31%, 에코프로 BM 8.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승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 실적 내부를 뜯어보면 리튬 가격에 의해서 타격받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극재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전지, 배터리세 3사 기업들의 주가 보면서 현재 시장 전반적인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1.49%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4.68%, LG에너지솔루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 하방 압력 때문에 하락하고 있던 2차 전지 섹터, 오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종목이 상승해주면서 2차 전지 섹터에도 투심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소재 부품 섹터입니다. 탑 머티리얼 9.9% 상승하고 있고요. 퓨린 역시 9.36%, 포스코 퓨처엔과 첨보 역시 오늘 상승률 탑 종목에 위치해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이 강한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NF도 포함되면서 오늘은 5.66%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이 상승세를 보면서 역시나 결국은 전고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 급증해주면서 이미 오늘의 이 반등과 상승세 이전부터 전고체 섹터는 먼저 투심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될 수 있었고요.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소재 부품에 이어서 2차 전지 장비 섹터 역시 그 상승과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튬 포어스 7.35% 상승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 PNG, 유일에너테크와 필옵틱스까지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그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시장은 다시금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을 짚고 반등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고 보는 걸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뉴스들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공장을 만들겠다, 액면 분할한다, 실적 발표 내용 챙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제일 먼저 눈에 52%가 급감을 했네요.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심했죠. 많이 빠졌네요. 네.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긴 했지만 액면 분할 소식도 전해주면서 네, 오늘 투자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주가는 많이 오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사형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후에 시장과의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콜을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컨콜이 처음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동안 그룹 규모가 커지고 또 추가적인 IPO도 이루어지면서 시장과의 어떤 소통, 투자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갖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니즈들을 좀 해소한 면이 있네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경영 계획, 업황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둘씩 내놓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양극재 판매량이라든지 향후 이제 광산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에 대한 계획도 지금 하나둘씩 컨콜을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액면 분할 소식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 몇 가지 헤드라인만 전해드리면 유럽의 리사이클 조이트 벤처를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리튬 광산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졌고요. 또 5대1로 주식을 액면 분할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의 반등을 보면은 실적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사랑도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일까요? 네, 주식도 타이밍이죠.
일단 보시면은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죠. 테슬라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시장에서 조금 심리를 우리가 좀 건드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호재성 재료에 대해서 액면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액면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을 하나 화면 좀 준비를 했는데 띄워주시면은 네. 일단 액면 분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비싼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유통 주식을 늘린다. 그 거래량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나요? 네, 연결이 됐는데 지금 뭐 띄워두고 있는 거죠? 아모레퍼시픽과 예,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액면 분할했습니다. 원래 황제주였죠. 그 액면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화정 장세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출발이 8만 원대였고요. 그리고 올라간 게 현재 가격으로는 4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서 액면 분할하면 액면 분할 기대감이 또 이제 더 붙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점. 특히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 액면 분할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쉬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어찌 보면은 주가의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만약에 이제 물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은 돈으로 물을 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투자자의 심리를 건든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낭설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머스크가 한국 와서 배워라. 근데 뭐 테슬라도 액면 분할, 주식 분할 여러 번 네. 했었죠. 이제 미국은 액면 분할이 아니고 주식 분할이기 네. 때문에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뭐 그들이 배울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이번 테슬라 IR에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네. 올해 2024년도에 우리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는 내 지분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죠.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은 오늘 실적 발표에 맞춰가지고 호재성을 빵빵 터트려주면서 투심을 자극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인트 벤처 설립하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매출 또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슈입니까? 그렇죠. 뭐 기대감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못 나왔다라는 것은 뭐 판매량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리튬 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분이 많이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1월 26일 날 저점대를 잡고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을 내놓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면 분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액면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상으로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25년도 하반기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시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뭐 더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48만 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1만 원 선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이 전기차 쪽에 대한 성장성 둔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만큼 가파르게 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점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올 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명분에서든 반등이 시작이 되면 네.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추후에는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지만 이 추세, 이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단기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구간이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업황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한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지금 다시 어떻게 반등 모멘텀 찾은 거 맞나요? 우리가 실적 안 좋을 거를 다들 예상을 했는데 네, 그렇죠. 그 안 좋은 실적을 다 집어삼킬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은 사실 시장에서 좀 반겼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뭔가 수급이 많이 유입되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에코프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 좀 생기긴 하는데.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이 나왔지만 그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그런 뭐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광산 관련돼도 이미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5대1 이제 액면 분할 자체가 이제 오늘 새롭게 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그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근데 이런 부진함 속에서 지금 문제는 3원계가 계속 잘 팔린다라고 하게, 뭐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상관이 없지만 지금 경쟁 관련된 그런 이제 이런 배터리가 계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LFP 배터리도 있지만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뭐 전기차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과연 이제 국내 업체들이 밀고 있는 3원계의 시장도 과연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르게 증가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일단은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뭐 과거와 같이 뭐 그런 고점을 다시 향해 간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실적 발표되기 전이었고요. 굉장한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기대감을 많이 가져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표된 실적도 좋았지만 그 후에는 실적이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특히나 영업이익이 많이들 줄어들었는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뭐 2, 3개월 이렇게 상승이 아니라 다시금 완전하게 돌아서려면 업황 자체에서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8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를 팔겠다라고 테슬라가 밝혔을까요? 테슬라가 밝힌 부분은 220만 대에서 24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190만 대 정도라고 혹은 200만 대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에 대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이제 왈가왈부 나오고 있는 것은 과연 전기차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렸던 전망대로 과연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뜬 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분기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총 판매량이 집계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때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국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총 이제 배터리 판매 그 비중을 따졌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점유율이 오히려 1%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배터리가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소리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 업계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역시도 하이브리드와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 역시도 전기차로 전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지금 본인들이 하는 것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니고 친환경으로의 전환이다. 친환경으로 전환에는 하이브리드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전략에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배터리 사용 증가량에 있어가지고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가 올해 내도록 계속 검증되는, 그러면서 변동성이 늘어나는 그러한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동성을 즐겨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트 매매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런 2차전지 작은 종목들과는 좀 결을 달리 할 텐데 이재우 교수님, 큰 종목 오늘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섹터가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철강 쪽에서 나오고 있었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성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또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전까지는 이제 엔캠이라든지 관련돼서 전액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아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든 업종, 모든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지만 장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보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2차 전지에 정말 뭐 100%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참 오랜만에 좀 나눠봤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주가가 플러스가 되는,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이야기들 더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임순재 고수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보자. 손수호 고수 에코프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줄 때다. 이재규 고수는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의 반등으로 하고 물음표를 던졌고요. 테이버 고수는 차트 매매 변동성은 맛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